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타고난 팔자에 있는 별들로서 그 사람이 어떤 형태의 직업 또 재물 성취의 수단, 재물 성취 수단을 갖고 살게 되느냐, 이런 것을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무엇에 의해서의 운에 의한 요소가 운이 바뀌어 나간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변화 과정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쭉 다뤄보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불러서 뭐가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다리품을 팔아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어서오세요 하면서 돈을 받는 사람도 있죠. 예. 목욕탕집 아줌마 어서오세요. 예. 그런데 타고난 그릇에 의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이 그럼 영원히 이것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영원히 이것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직업을 안 바꾸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바꾸도록 자꾸 유도를 해준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오행적으로 목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운을 이렇게 만나갈 때 목을 만날 수도 있고, 화를 만날 수도 있고, 토를 만날 수도 있고, 금을 만날 수도 있고, 수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계절적으로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운의 흐름에 의해서 나무 목자가 대체로 비견이나 육신적으로 급제라고 하는 육신적인 작용을 합니다. 나무가 나무를 만났으니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불의 기운을 만났을 때 식신이나 상관이라는 별이 되죠. 식상. 자, 이런 것을 지나갈 때,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뭐냐면 편재나 정재, 그래서 재성, 재운을 지나간다는 거죠. 재성. 그 다음에 금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관성. 그 다음에 물을 만났을 때는 이것을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성이라는 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재성, 관성, 인성 이런 운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실제 나무가 하나 살아있는 거라고 봅시다. 나무가 하나 살아있는 걸 보면, 자, 이 목의 기운은 주로 봄의 기운에 솟아오르는 거라고 했죠. 아지랑이 피어나는 노래 가사도 있죠. 이 봄을 만나서 만물이 위로 솟구쳐 올라오더라는 거죠. 만물 위로. 자, 이런 기운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좋겠느냐. 어떤 게 좋겠습니까? 나무가 나무의 뜻을 쭉 실현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교육적인 일이나 기르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생산하는 일을 중심으로 직업을 가져야 성공이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기운을 만나서 여름의 기운을 만났다. 여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쭉 펼쳐내서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죠. 그 다음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또 핍니까? 싹이 커지고 꽃이 피고 꽃이 작은 열매까지 맺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생산적이고 기르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한 경제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은 여름과 가을의 중간쯤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꽃을 피우던 다음에 열매가 맺었죠. 파릇파릇한 열매가 맺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가 시간이 흐르면서 커져 나가는 거죠. 주렁주렁, 이런 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무럭무럭 자란다. 자, 이렇게 열매를 익혀가는 과정이니까 이 재물창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러니까 열매를 들고 날고 하면서 바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오면은 주로 그 유통이나 시장에 가까운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이제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움츠리고 낙엽을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무언가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제재를 당한다 이 말이죠. 제재를 당하는 것 속에 내가 돈을 벌어들이더라.
전 시간에 들어보셨겠지만 제재를 당하면서 돈을 버는 게 뭐였습니까? 큰 조직하고 손을 잡고 하는 거죠. 큰 조직 손을 잡고 하는 납품업이나 대리점 사업이나 용역 사업 이런 식으로 큰 조직과 손을 잡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나요, 그죠? 자, 가을에 나무가 생산업을 하려고 한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나무가 봄, 여름이 돼야 쭉쭉쭉쭉 자기 모습을 펼치면서 커나가죠. 근데 가을이 돼가 벌써 잎이 떨어지고 있을 텐데, 이런 시기에, 가을에 내가 제조업을 해야 되겠다, 생산업을 해야 되겠다, 뭘 기르는 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잘 될까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기에 봄, 여름에 제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죠.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팔자에 맞다는 거죠. 그죠? 팔자에 맞다. 타고난 요소하고, 그럼 잘 맞는데, 왜 가을, 겨울이 되니까 그 업을 하다가 결국은 금전적으로나 돈벌이 활동이 확 축소가 되고 고통이 오느냐. 팔자에 맞는 건데 왜 안 되느냐. 그거는 시기가, 운이 어떻다고 해요. 가을에는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해요. 가지가 부러지고 잎이 처지고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죠. 이럴 때에 내가 뭘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맞추어서 사업의 형태, 타고난 별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이 됐습니다. 물의 기운은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겨울인데, 겨울은 어떻습니까? 나무야 겨울나무야 노래도 있죠. 앙상합니까? 막 잎이 많이 달립니까? 앙상하죠. 그 앙상하게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많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많이 안 움직이죠, 그죠? 그대로 안 움직이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안 움직이면서 돈 버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서. 그게 주로 시설업, 시설을 빌려주거나 임대 형태로 세를 주고 돈을 걷어들이는 이런 어떤 업태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겨울을 만나가지고 내가 유통업을 하겠다. 이쪽에 있는 물건 가져와가지고 저쪽에 있는데 팔겠다, 시장에다가. 그렇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겨울에 열매가 없는 계절이죠. 열매가 없는 계절에 내가 그걸 갖다가 팔려고 하면 억지로 고생을 해가지고 사는 순간에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나 물건이나 재고나면 절단입니다. 절대 재고나면 안 됩니다. 10원이 남더라도 빨리 팔 거는 팔고 돌릴 건 돌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뭘 하면요, 유통업을 하면은 금전이 다 묶여가지고 사는 대로 돈이 묶인다는 거죠. 그럼 사는 대로 현금이 묶일 바에야 차라리 시설을 빌려주고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돈을 묶으면 훨씬 좋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팔자에 맞는 것이, 맞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타고난 사업이라도 무엇에 의해서요? 운이 바뀌면 결국은 업종을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끌려가면 장사가 어떤 분야에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잘 안 될 때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압니까? 하면 되겠지. 끌고 나가고 노력하고 버티면 되겠느냐 하지만 큰 운의 흐름이 변화가 와서 그랬을 때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업을 접고 또 가을에 맞는 업을 또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봄, 여름에 무슨 장사예요? 봄, 여름에 주수 장사했다면 가을, 겨울에는 무슨 장사해야 됩니까? 콩국 장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콩국도 냉콩국도 있지만은 그렇게 여름에 아이스크림 장사했고 겨울에 군밤 장사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한테 영원히 여름에 아무리 내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벌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겨울까지 잘 판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화. 이 변화를 갖다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변화의 축에 있거나 변화를 앞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과거에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 뭐 옛날에도 그래 했는데 또 한일이 되더라.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입만 떼면 왕년에, 입만 떼면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눈이 하나 없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애꾸 한 가지다. 이 변화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요새만. 요새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변화, 앞으로 뭐가 변화할 것이냐 이런 걸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눈이 하나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만 알고 있고 지금 있는 것만 알고 있다는 것은 결국 변화를 빨리빨리 변화의 흐름에 옷을 못 갈아입는다는 거죠. 여름에는 무슨 옷? 여름 옷을 입어야 되고 겨울에는 무슨 옷이냐? 겨울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변화를 모르는 사람은 여름에도 겨울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겨울에 또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야에든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잘 맞추어서 자기 사업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하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오기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공장이나 뭘 만들기 위해서 더 크게 키웠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고통을 당하겠죠. 오히려 가을바람이 불면 나무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나무는 참 지혜롭죠.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이야 이게 봄바람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 소풍이 봄 소풍, 가을 소풍 이렇게 있죠. 그죠? 놀기 좋다 이 말이죠. 봄 소풍, 가을 소풍. 바람은 비슷한데 이거는 더 차가워지기 위한 바람이다. 나무는 알고 어떻게 해요? 잎을 떨어뜨리죠. 겨울을 나기 위해서 미리 다 잎을 다 떨어뜨리죠. 사람은 오기가 있어가 그렇게 안 해요. 오기가 있어가지고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결국 더 어려운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잘 때는 자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타고난 사업이라도 자기가 타고난 사업이라도 어떻게 해요? 시기 따라 뭐 어떻게 된다고요?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시기 따라 바꾸어야 된다. 이 시기 따라서 바꾸지 않으면 결국 여러 가지 고충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이 현금 형태로 내게 증식이 되어줄 때가 있고 현금 형태로 그 다음에 문서 형태로 증식이 되어줄 때가 있다고요. 그런 시기를 만났을 때 현금이 많이 들어와야 될 시기에 현금이 많이 들어와야 될 그때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기 어려운 세월이 오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땅에 묻든 문서에 묻든 부동산에 묻든 그런 식으로 현금이 아닌 문서 형태로 재산을 갖다가 붙들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 형태도 시기 따라 바꿔야 되고 장사나 사업도 시기 따라 계속 종목 개발 새로 하고 새로 바꾸고 형태를 자꾸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다고 해요? 온전한 성공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팔자대로 자기 직업을 잘 이루고 산다는 것은 제일 먼저 타고난 그릇에 따른 타고난 사업, 팔자에 맞는 길, 이것을 우선적으로 챙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기 따라서 지금은 어떤 사업에 어울리는 시기냐 하는 것을 잘 자기 스스로 몸을 바꿔가며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질 때는 크게 성공이 연속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잘 맞는 가수가 자기 노래 가지고 계속 히트를 갖다가 치려고 하니까 히트 친 세월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 때문에 어떻다고 해. 시절마다 다 어떤 노래가 더 성공하는데 그 노래를 갖다 바꾸지 못하고 가니까 결국 그렇게 히트를 치고 잘 나가던 세월이 가고 나니 막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이게 재행이 무상이. 무상이라는 말은 뭐 꼭 허무하다 뜻이 아니고,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 그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없다.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물도 마찬가지로 내게 현금으로 붙어 있을 때가 있고 문서로 붙어 있을 때가 있는데, 현금으로 돈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에 너무 어려운 어떤 시기가 왔을 때는 결국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붙들고 안 나가 내보내려고 하니까 내 인생도 같이 딸려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도 영원히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몸도 영원히 자기 것으로 이렇게 계속 있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재물이야 왔다가 갔다가 어쩔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해요? 잘 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돼! 하면서 붙들면 누가 괴로워지느냐? 자기만 괴로워지는 거예요. 잘 가.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만나요. 지금은 내가 운이 없어 재물을 내보내지만 반드시 또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또 만나요. 이렇게 돈 내보내야 몸을 안 상합니다. 몸을 크게 손상치 않고 원만한 복을 이루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이걸 조절 못 해가지고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삽니다. 말도 많이 써. 누구 돈에 영수인의 집 돈, 그 개돈, 그 힘든 거 빌려서 언니를 그토록 믿었기 때문에 내가 돈심부름을 해줄 것만 언니가 저렇게 있으니 나는 어쩌란 말이요. 전부 얽히고 설키갖고 금전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가야 할 재물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할 재물은. 가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해가 져야 저무는 해를 도로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빨리 저물고 내일 아침에 만나야 돼요. 내일 아침에. 그런데 해결도 못하면서 고민은 엄청나게 합니다. 고민. 지는 애 바라보며 눈물을 지으면 뭐합니까?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어차피 이 봄, 여름은 갔고 이제 가을바람이 분다면 그 다음에 더한 고통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심한 겨울이 올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납득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러나 겨울 뒤에 또 뭐가 있느냐 이거죠. 겨울 뒤에 봄이 또 있더라. 그 다음 봄까지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잘 수그리고 안으로 실력을 기르고 작은 발전이라도 꾸준히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이 큰 성공을 이루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돈이 들어올 때 또 우리는 또 마음의 교만함이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이 들어온 것이다. 내가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만 이루어진 것이다. 너무 어려운 걸 보면 다 노력을 열심히 안 해서 그래서 한다 합니다. 자기가 잘 사는 건 노력을 해서 잘 살고, 너무 하면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돈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사는 까닭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고, 너무 잘 사는 거는 뭔가 부정이나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잘 살 것이다. 그리고 너무 못 산다면
그럴 만큼 노력을 안 하고 원인을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쉽게 자기 마음에 교만을 샀습니다. 이 교만을 가지면 돈이 그 소리를 딱 잘 듣는다는 거죠. 딱 듣고 있습니다. 돈이 와가지고 주인 지갑에 들어와가지고 야, 주인이 내를 정말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딱 귀를 대고 들어있고 눈도 다 있습니다. 지폐에 보면요 눈을 탁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다 인물화가 있죠. 인물. 예? 세종대왕도 있고 뭐 인물도 있고 예. 그 인물들이 딱 쳐다보고 있대요. 주인을. 누가 내 주인인가. 근데 주인이 소중히 여기주고 가치 있게 써줄 때만이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머물러서 활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얻고 쉽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 세상에는 참 힘듭니다. 절대 쉽게 살아서 안 돼요. 좀 힘들고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 속에 결국은 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재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결국은 이런 마음일 때 감사하는 마음일 때 결국 담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운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나무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저렇게 많은 변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사람에 있어서도 자기 사업을 이룩하고 또 경제적으로 성취를 이루는 과정은 시기 따라서 자기 몸을 변신하는 과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과정은 비록 부득이하더라도 빨리 그 과정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바꾸는 것이 자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그 변화를 보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고 정신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자기 것으로 항상 관찰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물이라는 별과 전체적인 운명적 요소를 다 같이 한번 다루어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욕심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